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식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우리 한국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식 사이클로 보면 네. 이런 변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하고 명패를 자꾸 하느냐 그리고 왜 니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것까지도 하느냐 심지어 치과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도 다 축복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네. 왜 그러시는 건지. 저 역시도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아내 행복하게 해주고 내 자식 잘 키워서 이 세상에 훌륭한 동량으로 쓰이게 해주고 그러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특히나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자식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표가 다르진 않아요. 다만 그 방법론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은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되게 나쁘다고 보는데 네. 저는 조국을 이해해요. 왜냐면 누구나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딸은 아버지의 생명이거든요. 기쁨이고 그런 딸이 보니까 되게 얼굴도 이쁘던데 얼마나 인생의 기쁨이고 자랑이었겠어요. 그 딸이 잘 되길 바랬겠죠. 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방법이 잘못됐다. 왜냐면 누구나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그 부모는 그렇게 하게 노력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덕을 쌓아주고 남의 자식을 잘해주는 것이지 남의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내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의 자식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남의 자식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언젠가는 내 자식의 눈에 피눈물 나게 될 일이 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조국을 보면서 저는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은 정유라를 공격했던 사람이다. 언젠가 남의 자식의 눈에 눈물 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 눈에 피눈물이 날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조국을 보면서 꽃이다 아니면 네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차례는 당신 자식이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아 참 이게 내 자식을 위해서야말로 남의 자식의 앞길을 열어줘야 되고 남의 자식 눈에 절대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꽃이다.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내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래요. 그리고 저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정유라 사태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땄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 특기생 중에서 혹시 주위에 특기생이 있어요? 특기생 중에서 수업 다 들었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주변에 없지만 드물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원래 특기생은 공부하러 간 게 아니에요. 수업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갖고 자기 종목 열심히 하고 성적 내면 그게 학교 빛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른 그러면 유명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대학 간 사람들 중에서 수업 열심히 들었을까요? 수업 듣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근데 그때 뭐 사학점을 줬다는 이유로 그때 교수들 막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뭘 생각했었냐면 우리가 옛날에야 못 먹고 살고 하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보려고 엘리트 스포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나라가 점점 점점하고 보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엘리트 스포츠를 해야 되냐. 선진국은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라 생활 스포츠로 가는데 이제 이런 자꾸 이렇게 엘리트 스포츠를 하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정유라 사태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 문제를 짚고 했다면 우리가 생활 스포츠로 가기 위해서 시스템을 좀 바꿔봐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정유라 죽이자 이렇게 나가버렸다고요. 네. 그리고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사태도 사실 많은 가진 자들은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보낼 수 있냐. 교육 시스템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조국만 그랬겠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 드러나는 사람들이 지금 있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일어났으면 사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꽃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교육제도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교육제도 제2의 제3의 조국이 나오지 않게끔 이 교육 시스템이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나오도록 이렇게 교육제도로 손봐야 한다 이런 쪽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정유라 나쁜 년, 그렇네요. 조민 나쁜 년, 네. 조국 나쁜 년, 자꾸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새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결국 희생양만 만들고 남의 자식의 눈물만 나게 하고 바뀐 결국 것도 그렇게 없고. 남의 자식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은 그 대가로서 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일이 생기고 그런 악순환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미래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나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 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단 한 명도 저는 정치인 중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제가 2017년부터 총재님을 알아보고 찾아뵙기 시작했는데 요새도 아직까지도 총재님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시선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총재님이 TV조선에서 뭐 성추행 이런 거 나오고 그럴 때라서 네. 막 따르던 지지자들도 막 떨어져 나오고 이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를 보는 표정이 항상 이랬어요. 이제 어디 간다고? 집사람도 만약에 거기 갈 거면 이혼하고 가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본질을 좀 제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재님 강의를 쭉 지켜보고 우리가 그동안 총재님이 보여주는 이제 가장된 모습에 속았구나. 그 언론이 보여주는 거짓말에 속았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총재님을 이제 알아보고 있겠지만 이제 총재님이 내세우는 그 방향이나 비전 말고는 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고 전 세계를 올바로 세울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좀 더 알릴까, 한 명이라도 더 알릴까 이런 데에 집중을 하길 바라지. 뭐 총재님이 뭐 그 모든 걸 다 보고 그러면서도 이 전략을 하고 계신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전략을 다 설명해 줍니까? 총재님 전략이 뭡니까 물어보면 야 전략을 가르쳐주면 그게 무슨 전략이냐 물어보는 거지. 그러게요. 그리고 초등학생한테 양자역하고 이런 거 가르쳐주면 이해는 할 수 있냐. 모르면 모르면 그냥 따라라. 모르는 것도 죄는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죄는 아닌데 모르면서 자기 이해할 수 없으면서 설명해주면 이해하지도 못할 거면서 자꾸 전략을 더 얘기하면 좀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좀 저는 총재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는지 좀 좋은 영상 우리가 스태프들이 얼마나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 조금이라도 좀 더 터뜨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알려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고 그리고 여력 되시는 분들은 좀 뭘 해도 뭐니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뭘 하려고 해도 머니가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더 보탬이 될까 그런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우리끼리 좀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이 얘기에 대해서 또 많이 댓글 중에서 많은 찬반이 달릴 거고 또 이 얘기하고 상관없이 또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한 발 물러서서 우리 조경 팀장이나 태연 팀장은 관조해 주길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너무 좋은 얘기 잘 들었는데 이제 또 박인율 형이 오셨으면 또 경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또 주식이나 워낙 이런 경제 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또 김태현 팀장님 또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관심 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관심은 있고 관심. 팀장님은 요즘 어때 보세요? 경제 위기? 최근에 인터뷰하셔서 뭐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도 좀 이제 예언을 하셨던데요. 요즘에 경제 얘기요? 저도 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 2위라고 하고 2위? 그러니까 GDP 대비한 가계부채 비율이 100%니까 그러니까 가계가 많은 부채 부담을 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예전부터 많았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국판 뭐 양적 완화 같은 걸 한다면서 또 대출을 많이 제로 수준까지 금리를 낮추고 거기서 이제 많은 가게들이 대출을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도 이제 가계부채가 더 많아지게 됐고 근데 이제는 또 이제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국의 그 대출 금리도 점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부동산 대출은 거의 다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요. 그 이자 부담도 커지는 거야. 아마도 이게 드셨던 분인가요? 세계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일단 한국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버블 붕괴에 기인한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예. 이제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나? 당연히 이거는 한 1년 반 전인가 주식 종목 하나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진파워로 추천했어요. 아 맞아, 저기서 촬영할 때인데요. 일진파워 추천해가지고 그 시간이 저도 지금 한 수익이 한 200 몇십 프로 정도 되거든요. 와. 제가 그때 팔면서 1년 반 동안 200 몇십 프로 올랐어요? 그 방금 비결은 뭐냐? 가만히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주식에서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뭐 LG 파워? 일진파워. 일진 파워? 네, 원자력 관련주로. 왜냐면 이제 흐름을 이해하고 길목을 지키고 그것이 충분히 발현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식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우리 한국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주식 사이클로 보면 네. 이런 변동을 가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왜냐면 개미들은 보면요, 요거 오르면 좋았다, 이 떨어지면 뭐 큰일 났다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날 일, 그래서 내가 관조하라고 하는 게 지나가 보면은요, 그러면 5,000원대 제가 주식을 일진파워를 5,200원대 샀었는데 한때 코로나 때 2,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망했죠. 네. 그럼 저는 뭐 했겠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유가 되면 조금 더 사주기도 했겠죠. 더 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그냥 바로 올라오느냐? 아니에요.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요. 그럼 뭐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몇 시일 때 사셨다고요? 한 5,200원대 정도. 코로나 전에 샀다고요. 코로나 전에요? 와. 그러니까 제가 5,000원대 한 초중반에서 샀어요. 근데 코로나 오면서 한 2,500원대까지 탁 떨어졌거든요. 50% 마이너스면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니는 200%까지 수익 왔었으니까 이야 대단하네. 아니요, 좀 마이너스 50%까지 갔다니까요. 그때 뭐 했냐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배당금 받고 필요하면 좀 여유되면 추가 매수해주고 그 평단가를 낮추면서 조금 이렇게 물량을 늘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때 지금 한 16,00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물론 저는 중간중간에 목표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5,000원이면 많이 가격이 있거든요. 5,000원이면 만원에 팔고 15,000원, 2만원 이렇게 일부 매도 이렇게 하려면, 왜냐면 한 번에 매도를 탁 하는 게 아니라 살 때도 분할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도 10,000원 정도 왔으면 100%니까 그러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러면 반 정도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이 샀던 금액만큼 또 하나 나오죠. 또 하나 더 사면 돼요. 그럼 얘들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얘도 또 산 것도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있겠죠. 네.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 증식을 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근데 사람들은 일진파워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죠. 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성적이 오를까요 말까요?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에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모르죠. 근데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적이 오를 거라는 걸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요. 아니면 맨날 밥은 엄청 먹어대면서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막 술이나 처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람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걔가 몇 분 몇 초에 건강이 나빠질까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신인이 아닌데 모르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흘러가게 되어 있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사람들은 이제 요새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민주주의 교육을 좀 잘못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네. 주식 관련해서도 말씀이세요. 왜냐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 흐름들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왜냐면 앞으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전력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전력 소모 사업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도 이제 전기로 가지고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전기를 필요로 하게 될 거고 굉장히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서버를 확충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전력 소모 사업인데 그러면 그 전력을 그러면 친환경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친환경으로 하려면 가장 친환경이면서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뭐냐? 원전이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것도 찬성 반대할 수도 있죠.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려고. 근데 원전이거든요. 현재 기술로는. 근데 그 원전을 갖다가 좀 뭐 지도자의 잘못된 오판으로 밀어버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해 버렸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밀었다고 해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 원전이 안 필요해지느냐?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버리거든요. 그렇네. 필요한 걸 밀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더, 왜냐면 지금 물 마셔야 되는데 물을 치워버렸다고요.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맞아요. 절실하게 네.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갖다 밀었는데 근데 엄청 주가도 좋고 회사도 좋고 되게 기업 가치가 충분한데 불구하고 주가가 완전 바닥으로 밀려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냐? 사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언젠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와요. 그럼 그것과 맞춰서 주가는 폭등하게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흐름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일침파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근데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아닌데요. 지금 원전 다 죽은데 무슨 원전 관련주로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백날 토론하면 뭐 제가 이길 수 있겠어요? 10명이 반대해버리면 네. 그러면 10명이 반대했으면 앞으로 주가가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천재적으로 해야지 민주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모든 의사결정을 자꾸 민주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물론 근데 왜 민주주의가 민주적으로 하게 되냐 이거는 개인 자본주의가 결합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개인 자본주의를 하면 원래 자본주의는 생산성만큼의 자기 소득을 갖고 가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인간은 존엄의 가치가 동등하지 평등하지는 않아요. 능력이 다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20% 상위가 근데 그 대부분의 능력은 누가 갖고 있냐? 상위 20% 갖고 있어요. 상위 20%가 80%의 생산성을 발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 자본주의한테 자유민주주의와 개인 자본주의를 탁 던져놓으면요. 원래 20%가 80% 갖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20%가 80%의 생산성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면 하위 80%는 어떻게 살아요?